KBO 리그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로 진출하는 방식,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진출하는 방식. 오늘은 포스팅 시스템을 이용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포스팅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포스팅 시스템은 2001년 한미 간 선수 협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KBO에서 7시즌 이상을 보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면 원 소속팀의 동의하에 포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가 MLB 진출을 원하고 소속팀이 이를 허락하면 KBO 구단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포스팅 요청을 보냅니다. MLB 구단들은 해당 선수에게 관심이 있을 경우 이적료를 제시하며 협상권을 획득합니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의 포스팅 시스템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이전은 MLB 구단들이 비공개 입찰을 진행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한 팀만 선수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 이후에는 선수는 모든 MLB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 가능하며 최종 계약금에 따라 원 소속팀이 포스팅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의 포스팅 시도는 LG의 이상훈 선수였습니다. 포스팅 시스템이 공식 도입되기 전 LG 트윈스의 이상훈이 1997년 시즌 종료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LG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2년 계약을 추진했으나 당시 MLB 사무국이 모든 구단에 입찰 기회를 줘야 한다 라고 결정하면서 포스팅 시스템이 실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스턴이 60만 달러를 제시하며 협상권을 획득했으나 20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로 떨어진 포스팅 금액에 LG는 낮은 금액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상훈은 메이저리그가 아닌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로 이적하게 됩니다. 두산 베어스의 마무리 투수 진필중은 2001년과 2002년 연속으로 포스팅을 신청했으나 두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2001년에는 무응찰이라는 굴욕적인 결과가 나왔고 2002년에는 25,000달러라는 충격적인 금액을 제시받았고 결국 진필중은 KBO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도 2002년 포스팅을 신청했으나 삼성 구단이 원하는 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과는 달리 65만 달러만 제시되며 포스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최초의 포스팅은 2009년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롯데 최양남은 2009 시즌 후 39살의 나이에 메이저리그 도전을 원했고 롯데에서는 FA 선수로 풀어주려다 보류권을 갖기 원했고 형식상의 포스팅 시스템으로 포스팅 금액으로 단돈 101달러를 받고 세인트 루이스의 마이너 계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트리플 A에서 9승 2패, 평균자책점 2.34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서 메이저 승격에는 실패해 2011년이 되어서야 한국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금메달로 한국 야구의 위상이 높아졌고 2012년 하나 이글스의 류현진이 포스팅을 신청하며 MLB 구단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다수의 구단이 류현진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결국 LA 다저스가 6,573만 달러의 포스팅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권을 획득했습니다. 류현진은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며 KBO 리그 최초의 포스팅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저스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며 한국인 투수의 위상을 높였고 그의 성공 이후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KBO 선수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류현진의 성공 이후 KBO 리그의 또 다른 에이스인 김광현과 양현종이 2014년 시즌 종료 후 포스팅을 신청했습니다. 김광현은 2014 시즌 KBO에서 13승 9패, ERA 3.42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제시한 포스팅 금액은 200만 달러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SK는 이를 수용했지만 이후 협상 과정에서 구단이 제시한 연봉 조건이 맞지 않아 메이저리그 진출이 무산되었습니다. 반면 양현종은 포스팅을 통해 김광현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받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이를 거절하며 KBO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KBO 리그에서 40홈런을 기록하며 유격수로서 놀라운 타격을 선보인 강정호는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습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포스팅 금액 500만 달러를 제시하며 협상권을 획득했고 강정호는 4년 1,1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했습니다. 2015년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에서 타율 2할 8푼 7리, 15홈런 58타점, OPS 0.816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냈고 이후 KBO 출신 야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류현진과 강정호의 성공으로 2016년에는 총 8명의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5년 넥센 히어로즈에서 2년 연속 50홈런을 기록하며 KBO 리그 최강 타자로 자리 잡은 박병호가 포스팅을 신청했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가 포스팅 금액 1,285만 달러를 제시하며 협상권을 획득했고 박병호는 4년 1,2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며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박병호는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1할 9푼 1리, 12홈런 24타점, OPS 0.684에 그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2016년 중반 마이너 리그로 강등되었고 2017년에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8년 KBO 리그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롯데 자이언츠의 손아섭과 내야수 황재균도 포스팅을 신청했지만 두 선수 모두 응찰을 받지 못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이 무산되었습니다. 2014년 포스팅 실패 이후 KBO에 남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한 김광현은 2019년 다시 한번 포스팅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와 김광현은 2년 최대 1,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며 마침내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김광현과 달리 두산 베어스의 거포 김재환은 2019년
포스팅을 신청했지만 만족스러운 계약 조건이 없었는지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18년 김재환은 KBO 리그 MVP를 수상하고 뛰어난 장타력을 보였지만 2019년에는 떨어진 성적을 기록했고 수비력과 컨택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MLB 팀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키움 히어로즈의 김하성이 포스팅 신청을 하며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4년 2,800만 달러 계약을 제안하며 KBO 출신 내야수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NC 다이노스의 외야수 나성범 역시 2020년 시즌 후 포스팅을 신청했으나 만족할 만한 제안이 없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성장한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하며 포스팅을 신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6년 1억 1,300만 달러 계약을 제안하며 KBO 출신 선수 중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이 포스팅을 신청하며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습니다. LA 다저스가 3년 1,250만 달러 계약을 제안하며 김혜성은 다저스의 새로운 내야수로 합류했습니다.